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급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풀브레이킹 혹은 급브레이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탄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그런 위급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스터디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결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위급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풀브레이킹 상황 혹은 또 응급 상황, 위급 상황이라고 하면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최대한 짧은 거리를 가지고, 최대한 짧은 제동 거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멈추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미국의 이제 어떤 모터사이클 교관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또 네가 패닉에 이르면 이를수록 너는 평소에 하던 그 습관 그대로 그 상황에도 대처할 것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그럼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지난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그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진짜 그러고 있더라고요. 응급 상황에서, 위급 상황에서 평소에 하던 그대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평소에 위급 상황 때처럼 완벽하게 정차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위급 상황이든 아니든 완벽하게 정차할 수 있을 것이다. 평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었죠. 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예요. 평소에 완벽하게 정차하는 습관을 갖자. 그걸 몸으로 체득해서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키우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알아보기 전에 오토바이가 어떻게 이제 정차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살펴보자면, 사실은 뭐 이런 거죠. 오토바이가 정차를 하게 되면 뭐 앞브레이크를 잡던 뒷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던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오토바이는 무게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원래는 한 요 정도쯤 되겠죠. 대충 무게중심이. 그런데 오토바이가 감속을 하고 정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초기 이니셜 레버를 당기면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토바이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 잡았을 때, 두 번 잡았을 때, 정차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과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토바이 무게중심이 변해가는 거겠죠. 뭐 앞바퀴든 뭐 뒷바퀴든 상관없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앞바퀴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앞바퀴 쪽에는 브레이킹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앞바퀴 쪽에는 마찰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뒷바퀴 쪽에는 마찰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정지라고 하는 것은 마찰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인데, 사실 그렇게 보자면 정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앞바퀴에 걸리는 마찰력이 커지고 뒷바퀴는 점점 마찰력을 잃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완벽한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앞바퀴 쪽을 얼마나 잘 컨트롤 할 수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마찰력의 힘의 관계잖아요.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옛날 기억을 생각을 해보시면, 끌려고 하는 힘이 F라고 하면 그에 반하는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위쪽으로는 수직 항력 N이, 밑으로는 무게 mg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찰력의 힘의 분배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공식이 F는 마찰계수 B와 N은 mg와 같으니까 결국은 무게라는 거죠. 마찰력의 크기는 무게와 비례한다. 따라서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뒷바퀴보다는 앞바퀴 쪽에 브레이킹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 더 많은 마찰력이 생긴다.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그림도 그린 거고, 두 번째로는 브레이크를 세게 이렇게 딱 잡으면, 요즘에는 브레이크 성능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브레이크를 세게 잡으면 이제 바퀴가 잠긴다고 하잖아요. 락이 걸린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가다가 브레이크가 너무 세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미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앞바퀴나 혹은 뭐 뒷바퀴나 이 마찰력을 최대로 못 쓰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슬립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이제 예전에 다들 배우셨겠지만 기억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다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 이 부분이 정지 마찰력, 이 부분이 운동 마찰력.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다 그리고 이쪽이 5다 라고 하면 얘가 슬립이 일어나는 순간 이 앞바퀴 쪽에 일어나는 혹은 바퀴 쪽에 일어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10의 마찰력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의 마찰력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바퀴든 뒷바퀴든 일단 락이 걸린다는 얘기는 이제 바퀴가 멈춘다는 얘기. 그러니까 마찰력에 비해서 브레이크의 힘이 너무 센 상태가 되면 마찰력을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지거리는 이 슬립이 일어남과 동시에 정지거리는 훨씬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특히 응급 상황, 위급 상황이라면 슬립이 일어나는 순간 제동거리는 확실히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위기를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은 이제 이 브레이킹 조작법에서 그랩하고 스퀴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브레이크를 잡을 때 마치 레몬 같은 걸 쥐어 짜듯이 브레이킹을 하라고 해요.
쥐어 짜듯이, 그 다음에 그랩은 한 번에 팍 잡는 것.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브레이킹을 하다 보면 브레이킹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앞바퀴 앞바퀴 쪽에 마찰력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관계되는 건데, 브레이킹을 하는 게 만약에 뭐 2초, 3초 정도 걸린다 해서 정지하기까지. 근데 이걸 브레이킹을 한 번에 이 브레이킹을 조작을 하게 되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막 진행을 하다가 이쪽에 하중이 걸리기도 전에, 혹은 충분한 마찰력을 얻기 전에 이 브레이크에 너무 많은 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력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사실 뭐 2, 3초라는 게 짧은 순간이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브레이킹이 진행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게 쇼크업셔버가 이렇게 있고 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킹을 들어갔어요. 처음에 브레이킹을 들어가면 쇼크업셔버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들어가겠죠.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마찰력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마찰력이 점점 커지게 되고, 계속 브레이킹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 쇼크업셔버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무게중심은 앞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게 되고, 마찰력은 점점점 커지게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충분한 마찰력을 얻기 전에 브레이킹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이 바퀴가 락이 걸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마찰력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런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응급 상황일 때 풀브레이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작동하게 되면 아까 전처럼 이런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예요. 마찰력을 충분히 확보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브레이크는 갑작스럽게 힘이 세지고, 바퀴는 이 바퀴는 락이 걸려서 오토바이는 슬립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 그냥 주행거리는 계속 늘어난다고, 이 제동거리는 늘어난다고 보는 게 이제 상식적이겠죠. 자, 그럴 때는 항상,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항상 완벽하게 정차하는 습관을 들여라. 자, 완벽하게 정차하는 습관은 한 번에 브레이크를 꽉 잡는 게 아니라 마치 쥐어짜듯이, 레몬을 쥐어짜듯이 천천히라는 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쥐어짜듯이 그랩을 하지 말고 스퀴징을 하듯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꽉 잡아라 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마찰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의 힘이 너무 세서 바퀴가 락이 걸리지 않는 그런 이제 기술을 나타내는 건데, 두 번째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평소에 내 오토바이의 타이어에 그 최대값이 얼마만큼인가를 좀 체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시면서 스퀴징을 해보시는 거죠. 스퀴징을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힘을 줬을 때 이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힘을 줬을 때 바퀴가 밀리지 않고 락이 걸리지 않고 쓸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긴 한데,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쓸 수 있는 그 힘의 아랫값으로 정지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급작스럽게 잡지 않고 스퀴징하면서 쥐어짜듯이 브레이킹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얼마까지 힘을 줬을 때 바퀴가 슬립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항상 테스트하시고 그걸 몸으로 체득하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되게 어려운 얘기기는 해요. 저도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바퀴는 또 계속 닳잖아요. 다르니까 또 노면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긴 한데, 특히 ABS가 없는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이런 이 제동 훈련 혹은 내 바퀴의 마찰력 최대값은 얼마일까를 계속 이제 몸을 체득해 놓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위급 상황에서 브레이킹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는 이 노력 그리고 평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바퀴가 슬립하지 않는, 락에 걸리지 않는 최대값을 항상 몸으로 체득하시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ABS에 관해서 보통은 ABS가 걸리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되게 이상적인 상황이긴 해요. 이 상황이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마찰력만 이용해서 ABS의 작동이 벌어지지 않는 최대 정지 마찰력의 힘으로 정지하는 것과, 그게 1번이라고 하면, ABS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정지하는 그 제동거리를 2로 놓자면 당연히 1번이 제동거리가 짧을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1번은 좀 아이디어란 상황이죠. 그러니까 ABS가 있으신 분들은 ABS를 믿으시고 풀 브레이킹을 하시는 게 뭐 좋겠죠. 그러나 ABS가 없으신 분들은 항상 이 오토바이가 정지할 수 있는 그 브레이크의 힘의 양을 항상 몸으로 체득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정차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데, 기아는 항상 1단으로 변경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급브레이킹을 했다고 하면 뒤에 차도 물론 이제 급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정차하는, 이건 습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몸에 배지 않으면 이거를 뭐 자연스럽게 뭐 의식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차할 때 1단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뒤에서 혹시 정차 뭐 나를 덮치고 있는 차는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N단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몸에 배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급 상황이잖아요. 위급 상황에서 내가 이제 급브레이킹을 해서 무사히 섰는데 이제 당연히 그 상황 뒤에는 다음 차가 이제 뒤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뒷차가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제대로 못 쓰게 되면 이제 나를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상황을 모면하려면 반드시 기어는 물려 있어야 하고, 최소한 1단에는 물려 있어야 내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아 정차를 할 때는 기어는 항상 물려 있는 상태, 최소한 1단 이상은 들어가 있는 상태의
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